소개해 주시죠. 네, 채널A 보도인데요. 김 후보자 아들이 지난 2022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 아버지 김민석 후보자가 그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초안을 만든 이 법안은요. 중등교육에서 학문의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들이 고3이던 2023년 11월 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이 초안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그때도 국회의원이었던 김민석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관련해 A 의원은 채널A 측에 김 후보자 아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서 직접 전화가 왔고 큰 틀의 가치 부분에서 동의해서 발의했다고 설명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A원 측의 해명에서 좀 궁금한 점이 김 후보자 아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생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아들이 청원한 그런 법안의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야권에서는 즉각 김 후보자가 고등학생인 아들의 대입 스펙 쌓기용으로 입법권을 동원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대신 발의하고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신박한 아빠 찬스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약 이런 스펙이 김 후보자 아들의 대학 진학에 사용됐다면 이건 신종수법의 입시 비리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보다 한 수 위의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대신 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 아들과 가까워 법안을 냈다고 설명한 것이 궁색하다며 김민석 후보자의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했는데요.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인 김 후보자 아들은 동아리 활동 실적이 대학 입시에 쓰였는지에 대해 지원할 때 쓴 정보를 모아보는 중이라며 정리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밝혔고요. 김 후보자 측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배경을 묻자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으로 4선의 이종배 의원을 내정한 국민의힘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생인 그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했다는 그 활동, 동아리 활동, 저는 참 되게 참신하고 저런 동아리도 요즘 하는구나. 저도 참 나이가 이제는 좀 많이 들어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랑 많이 틀려서 상당히 참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런 활동 많을수록 저는 장려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건 왜 이걸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걸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꿰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국무총리,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정부의 2인자 아니겠습니까? 내각을 총 지휘를 하는. 그런데 이러한 꼼수와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친한 국회의원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전화할 수 있습니까? 전화 그냥 가능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고등학생들도 그 고등학생 자녀들, 그다음에 그런 부모들 그런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부모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고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러한 꼼수에도 괜찮은 것인지 그걸 받아들이는 지금의 고3들 그리고 지금의 많은 학부모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2000년대에 도입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장상 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어떤 그 학교 문제로 위장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를 했었어요. 물론 시대가 그 2000년 초반과 지금이 같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학교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총리 후보자가 낙마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절차의 공정성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는 공정, 상식 이런 부분에 맞는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례와 다른 점은 이게 지금 대학 입시에 쓰였는지가 확인이 안 됐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밝힐 것 같은데 왜냐?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은 국내 대학으로 가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학은 안 갔고 지금 연 1억 원 가량 정도 든답니다. 학비가. 그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같이 보시죠.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입니다. 빚을 포함해가지고 자산이 2억대 초반인데 이 부부가 아들이 지금 1년의 학비만 1억이라는 거예요. 이 유학 자금은 또 어떻게 조달하고 있냐? 이것도 지금 국민님에서 따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수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써도 계속 나오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총 재산 신고했는 것이 2억 1,500만 원인데 아들 단 하나를 위해 가지고 1년에 약 1억 원이 넘는 그런 미국 대학교, 그것도 아이비리그에 있는 코넬 대학교를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86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까지 사실은 반전반액 양키 고음을 하면서 반미 관련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정부 때에 신고했던 재산이 6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따님을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미국의 3대 어떻게 보면 미대 중에 하나를 보냈는데 거기도 1년에 학비만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와 같은 똑같은 대자뷰가 이번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또다시 일어난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1,500원 가까이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 유학 갔던 학생들이 한국에 학비를 견디지 못해서 들어온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작년, 재작년 동안 재산이라고는 2억 1,500만 원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빚이 있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도대체 어느 어떤 채무를 가지고 했는지 지금 보니까 은행 채무가 2억 9,500만 원 정도 돼 있다라고 돼 있고 배우자가요? 사인간의 채무가 1억 4천 정도 돼 있는데 네. 과연 저것이 아들을 해외 미국에 유학 보내는 비용으로 들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인사 검증이 굉장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고3 아들이 아까 공동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입법이 정말 그 고등학교 학생이 발의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아버지 찬스를 이용을 해서 아버지가 사실상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토스해서 민주당의 다른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지 그런 의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아까 뭐 초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입법으로 그대로 지금 그 김민석 의원의 도장까지 찍어서 발의했던 건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결코 이것이 과연 고등학교 3학년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인지 근본적으로 그 안에 최초 입안자가 누구인지 한번 밝혀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